고밀도 탄력폼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밀도 탄력폼 운동화인데 여기 뒷부분 중심으로 해서 고밀도 탄력폼을 두텁게 또는 그 위에 다시 쿠션을 놓고 다시 그 위에 고밀도 탄력폼을 놓고 다소 밑에 부분보다 좀 얇게 들어가죠. 이렇게 또는 고밀도 탄력폼 그러니까 고밀도 탄력폼을 놓고 두툼하게 놓고 그 위에 쿠션 놓고 그 다음에 고밀도 탄력폼 놓고 쿠션 놓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얇은 고밀도 탄력폼을 둬서 마무리를 합니다. 좀 더 쿠션을 원하면 한층 더 올려도 상관없다.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밀도 탄력폼 이렇게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용수철 안에 요즘 용수철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제 특유의 구조입니다. 자동차 쇼바에 그 보면 스프링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두께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안에다 그 스프링을 또 하나 넣어줘서 쇼바를 좀 그 스프링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서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2개, 3개, 4개, 5개, 6개, 1개, 뭐 몇 개 들어가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각 모든 전 세계 산업 제품과 부품에 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 원리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전 세계 모든 산업과 제품과 부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는 기술은 모든 제품과 산업, 부품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세계 특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이런 구조가 만약에 들어갔다. 구조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들어갔다 그러면 특허 침해가 되겠습니다. 전적인 지적재산권의 나라이고 얼마나 시켜지는지 봅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도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침해를 받는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프링 안에 그건 일종의 도둑질인데 그걸 버젓이 하는데도 그걸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고밀도 탄력폼 매트리스 그 다음에 그 고밀도 탄력폼에 보면 집안에 보면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온열 장판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고밀도 탄력폼을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 허리가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의학을 알고 도수 치료를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를 치료하다 그것 때문에 원인이 허리가 아픈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깔아왔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더라. 쿠션을 하나 넣어놨더니 더 이상 허리가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거기 일부러 이렇게 가서 들어놓았는데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고치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개발해서 고쳤죠. 그래서 그 장판 전기 온열 장판 밑에 거기다 고밀도 탄력폼을 깔아야 됩니다. 고밀도 탄력폼 깔고 그 위에 쿠션 깔고 고밀도 탄력폼 얇게 깔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건 너무 그것도 되게 딱딱해도 안 되고요. 쿠션 어느 정도 체중을 분산을 시켜주는 받쳐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밀도 탄력폼 매트리스는 스프링 안에 스프링을 이제 2중, 3중으로 넣어가지고 탄력을 갖게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고밀도 탄력폼을 두툼하게 얹고, 그 위에 쿠션 얹고, 다시 그 위에 고밀도 탄력폼을 얹고, 쿠션 얹고, 다시 그 위에 고밀도 탄력폼을 얹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틀리겠죠. 몇 중으로 넣는지. 예, 그 부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면 허리가 아프고, 살짝 체중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시켜주면서 밑으로, 너무 푹 들어가도 그렇죠. 이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너무 푹 들어가도 잠을 불편하게 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체중을 받쳐주면서도 편안한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밀도 탄력폼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인데 맨 밑에 고밀도 탄력폼 두툼하게 들어 그 위에 쿠션, 그 위에 고밀도 탄력폼 들어 다시 그 위에 쿠션, 다시 그 위에 고밀도 탄력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의자가 그렇죠. 만드는 회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고밀도 탄력폼 두툼하게 위에 쿠션, 고밀도 탄력하게 또 위로 갈수록 고밀도 탄력폼 좀 얇아지겠죠.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중을 해도 너무 훅 들어가도 안 좋고 너무 그렇죠 딱딱해도 안 좋고 그 사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회사별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는 전체적으로 방수 처리를 해준다. 수열해서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의 그 안전벨트 부분 한 개로 집어넣어 넣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구조를 변경한다. 에어백을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서 터지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얼굴을 감싸주는 형태가 돼야 된다. 자동차 에어백에 대해서 특허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룸미러 안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밖에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각지대를 볼 수 있고 저도 룸미러를 통해서 보통 운전을 많이 하는데 바깥에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 전면을 놓치기 때문에 룸미러를 통해서 보통 거의 대부분 봅니다.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유리 있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서 바깥쪽에 사각지대까지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배기관에 매듭 구조를 넣어서 열을 좀 분산시켜주는 대나무 매듭처럼 해서 배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그 다음에 디스크 패드를 이렇게 그렇죠. 층층이로 이렇게 넣는 거죠. 층층이 기술을 따라서 층층층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동차 디스크 패드를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겹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이제 안에 바퀴를 잡아주는 디스크 패드 이쪽 넓은 면으로 항상 잡아야 됩니다. 바깥의 부분은 좀 두툼해도 되고 이거는 다소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바깥의 부분 두툼하게 해서 안쪽으로 딱 대중소로 해가지고 거기 중폭시켜서 디스크 패드가 확 잡아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바퀴도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 넓은 면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게 잡고 돌려야 되니까 이건 자동차 축을 돌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뭐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회사별로 다 틀리게 만들. 그 목적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토끼도 이런 식으로 층층이 만들거나 스크래퍼도 층층이로만 끌 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해머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힘을 이쪽으로 집중시켜주거나 이쪽으로 증폭시켜주거나 모든 모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모든 모터 부분을 자동차 바퀴에 돌려서 이런 식으로 다 돌린다는 게 전 세계 어디 제품 어디 부품에 들어가도 이런 형태가 2중이나 또는 3중이나 전체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도 똑같은 구조면 구조 원리가 똑같으면 거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4중, 5중, 6중, 7중, 8중, 9중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의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만들어. 산의 밭에 보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층층이가 서로 이렇게 뒷부분이 클 수도 있고 중간 사이즈, 맨 밑에 사이즈. 거꾸로 이쪽이 클 수고 밑으로 내려갈 옆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두께를 틀리게 회사별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자 부분 같은 일반 의자 같은 데도 이렇게 고밀도 탄력폼 맨 밑에 들어가고 그 위에 두툼하게 쿠션 들어가고 고밀도 탄력폼 맨 밑에 들어가는 건 항상 두툼하게다. 그 위에 쿠션, 그 다음에 고밀도 탄력폼, 그 위에 쿠션, 그 위에 다시 고밀도 탄력폼 몇 중이 됐든 간에 회사별로 다 그렇게 할 수 이런 구조면 전 세계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고밀도 탄력폼의 두께는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이것도 두께를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고밀도 탄력폼 흡음재입니다. 폴리에스터 흡음재인데 실제로 엉켜있는 그것이 이제 그렇죠. 그 대나무 밑에 줄기 밭 뿌리 부분처럼 그 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 방향을 사방으로 흩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엉켜있는 형태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형적인 것 비정적인 것을 두 개를 섞어주는 형태가 가장 좋으며 가로, 세로, 그렇게 실제로 엉켜 있는 것을 가로, 세로, 촘촘 이렇게 X자,
사선 이렇게 촘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실처럼 엉켜 있는 것을 같이 섞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딱 고밀도 탄력폼을 안 밖으로 얇게, 방 안쪽은 좀 얇게 해도 상관없겠죠. 바깥 방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은 두툼하게, 이 두 개가 결합해 있는 흡음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음악실 작업대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어디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 안에도 이렇게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다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보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시끄럽잖아요. 컨테이너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중, 3중 참호, 3중 창호, 2중 보통 2중 창호로 하는데 3중 창호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2중, 3중, 4중, 5중, 6중 상관없어요. 바깥 베란다 부분 큰 거를 공기층을 잠깐 주고 두 개를 유리문을 붙입니다. 공기층이 좀 있어야 되고, 일반 유리창 같은 거, 창호 같은 거, 일반 유리창 조그만 것도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자동차 유리도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시야가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터운 부분과 얇게 붙여주는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춥죠? 춥습니다. 자동차 유리문도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보온을 해주고, 자동차 철로 된 이 부분들 있잖아요. 그 밑에 그렇죠. 흡음재도 넣어주면서 일종의 쿠션도 넣어줘도 되고요. 쿠션 같은 형태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워낙에 쿠션 형태를 넣어주고 고밀도 탄력폼을 넣어서 흡음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과 밖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포장 전체를 갖다가 해가지고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포장 전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두 겹을 해주는 거예요. 차 전체를 덮는 텐트죠. 일종의 차를 보통 그 햇빛 가리기 식으로 됐는데 그걸 2중, 3중으로 텐트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쭉 늘려가 폴대만 꽂으면 그냥 텐트가 되도록, 찰 때는 사실 접고 이렇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자도 되고요. 낮에는 이렇게 펼쳐갖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자동차 전체를 감싸서 보온에 보다 신경 쓴 그런 자동차 텐트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자동차 덮개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일단 이제 자동차 안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목이 안 들어오게 모기장을 이중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모기장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텐트 안에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고 방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텀블러인데 텀블러 안에 이 고밀도 탄력폼을 넣어놓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스테인리스 이렇게 진공 봉평인데 거기서 유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텀블러로 넣어서 가볍게 제작을, 유리를 안 넣고 텀블러로 그냥 넣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중인데 그 안에 고밀도 탄력폼을 넣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게 만들어져도 상관없다. 유리 안 넣어도 상관없다. 유리 넣으시려면 넣으시고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고밀도 탄력폼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거. 일단 뚜껑은 이중으로 이렇게 연질로 해서 플라스틱 연질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연질로 해서 두 개로 해도 되고, 어째 이중으로 뚜껑을, 이중 유리 뚜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방에, 냄비에 이중 유리 뚜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압력밥솥도 이중으로 이렇게 뚜껑을 안에를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밑에 열선을, 그렇죠, 매듭 구조,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서 열이 좀 축적 증폭될 수 있게 하고, 밥솥은 이렇게 밑에가 두껍고 약간 위로 윗부분까지 살짝 두껍게 만들어서 그렇게 압력밥솥을 만든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고밀도 탄력폼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찍찍이 이쪽 부분에 이게 겨드랑이 쪽 또는 앞쪽 부분에서 찍찍이로 체결할 수 있는 브라자, 또 일회용 팬티, 아주 유아용 애기들, 어른, 그다음에 남녀, 어린애 할 것 없이 일회용 팬티와 패드를 대중소로 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오줌 지르는데 기저귀 전체를 가릴 수도 없고, 그럼 찍찍이 허리벨트, 이게 참 불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옷 자체를, 그렇죠, 옷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 바지가 이게 배가 나오니까 바지가 안 맞아요. 이런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자체를 이런 식으로 찍찍이 처리를 해가지고 체결을 해서
딱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옷 자체를 갖다 바지 부분이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옷들인데 안 맞아요. 배가 나니까 이거를 그렇죠. 바지 자체를 찍찍이로 처리해서 체결해 준 그런 것이 돼요.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찍죽이 양쪽에 손과 발에 찍찍이 구조 이렇게 고무 풍선을 좀 두텁게 달아서 구조용으로 손과 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 배 같은 데다 달아서 타원형으로 고무풍선 불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이쪽 손목에 삐삐삐삐 손 누르면 삐삐삐삐삐 하고 번쩍번쩍 불이 나오는 그런 놀이터 와서 잃어버리거나 밤에 잃어버릴 때 좀 위험하잖아요. 어린이게 머리에 야광 모자를 해서 캐릭터에 야광식을 넣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 이불인데 종이 패드인데 그냥 이 두 겹 세 겹을 해도 되고요. 이 종이를 갖다 좀 방수 처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접을 때는 찍찍이로 접고 이렇게 딱 감아가지고 그냥 일회용 알루미늄 이불로 구조용을 덮어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그래서 종 이불을 좀 숨이 쉬어져야 되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게 규정의 알루미늄 패드를 좀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루미늄 이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에요. 가격은 싸요. 종이 이불이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종이 이불을 두 겹, 세 겹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또 뭐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상관없죠. 그래서 종이 이불을 만들어라. 그것을 접어가지고 딱 찍찍이 처리를 한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아주 저는 이게 그다음에 운동화를 가로 세로 운동화 앞부분을 가로 이렇게 놓고 가로를 생곰으로 가로 놓고 중간 부분을 가로 양쪽에 세로 그다음에 맨 뒷부분을 가로 세로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세로를 없애고 X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형태의 운동화, 구두, 욕실화, 아동용, 할 것, 장화, 군인화, 등산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미끄러집니다. 잘. 그다음에 이게 클립 같은 것도 생곰으로 가로곰을 생곰으로 넣어주면 안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집게 부분도 수공용 집게 있잖아요. 전기선 할 때도 그렇고 집게 이런 부분들이 전기 할 때 앞에 부분을 이렇게 가로금 넣어주고 좀 간격은 넓게 해주고 안으로 들어갈 간격을 촘촘히 해주고 세로를 양쪽에 또 배치해 줍니다. 그럼 잘 집어집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골프채도 밑면을 7번 아이언 기준으로서 가로 이렇게 넣어주고 세로 넣어주고 거기도 홈을 파줍니다. 이 홈 파주는 기술이 제 특허 기술이 되죠. 홈을 파주면 엄청난 장타가 납니다. 뒷부분은 층층이 이제 구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얇게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타가 나옵니다. 자루 부분은 대나무 매듭 구조를 하나 이렇게 몇 군데 주면은 힘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모든 등산용 지팡이도 이렇게 만들고 장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모든 형태의 모든 의자 부분에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는 다 들어. 모든 형태의 의자, 책상 다리, 기계 다리, 그러니까 의자 부분과 다리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이런 부분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 이 매듭 구조가 들어가는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죠? 그거보다 얇게, 두텁게 또는 길게, 좀 짧게, 그거는 다양한 형태야.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넣었을 때 힘이 축적되고 증폭해지고 튼튼해지더라. 백열전구 필라멘트에 매듭을 갖다 주면은 굉장히 밝아지고 적은 전기 에너지로 밝게 아주 오래 갑니다. 히터 같은 데도 코일 같은 데도 이렇게 매듭 구조를 넣어주고 금속 막대를 줘주면 자갈처럼 역을 축적하면서 엄청 적은 에너지로 발열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듭 구조는 참 중요한 매듭 구조 충충이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참 홈 파주는 기술도 골프공에 또 홈을 조금 이렇게 홈 파져 있죠. 조금만 더 깊게 파주면 이렇게 되고 나사선도 이렇게 보면은 서커보드로 들어가는 건 나사선이 좀 더 넓고요.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사선이 좀 간격이 서로 넓고 중간 촘촘히 아주 촘촘히 맨 끝에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십자 볼트 십자나 아니면 일자로 부분은 가운데 홈을 파줘서 회전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맨 끝에는 바깥에 드라이버가 딱 걸리잖아요. 걸리는 부분을 좀 깊게 파줍니다.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볼트는 이런 식으로 나사를 살짝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고 비스듬히해서 체결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비스듬히해서 체결이 다 풀릴 때도 이게 나사 부분이 잘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해요. 시멘트 부분에
그렇죠. 시멘트, 몰탈 시멘트인데 모래, 시멘하고 모래 섞고 이렇게 된 자갈을 미니움 자갈들을 많이 섞어주는 이런 형태가 제 특허가 또 되겠습니다. 일반 강판 만들 때도 그렇죠. 모든 형태 강판에다가 뭐 이렇게 네모나든 조금 뭐 이렇게 동그랗든 그 구조에 상관없 불규칙하든 여기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강판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 가로, 세로, 그러니까 대나무 밭에 이렇게 줄기처럼 충격을 분산시켜주고 가로, 세로 온갖 종류의 촘촘히 충격을 사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로, 세로, 기역자, X자 뭐 상관없이 이런 알갱이들을 심지를 넣어가지고 철판을 그 위에 되게 센 물을 부어서 가공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굉장히 튼튼한 형태가 된다. 그다음 볼로기인데 볼로기 안에 볼로기 안에 볼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센 물을 부어서 볼로기를 만들고 볼로기 용수철 구조거든요. 이런 형태로 서로 사이가 없이 촘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차형으로 써도 되고 타격받는 그다음에 건축 자재로 그 위에 센 물을 부어 가지고 볼로기 안에 볼로기 이런 식으로 용수철 안에 용수철 안에 용수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을 또는 가로 세로 이렇게 심지를 좀 더 튼튼한 구조의 철을 넣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형태 또는 뭐 텅스텐이다 알루미늄이다 보다 가벼운 것을 넣어가지고 가벼운 알갱이들을 넣어서 그런 형태의 철 구조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전 세계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없어요. 톱밥을 갈아가지고 잡목 같은 거 상관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종이 펄프하고 합쳐가지고 타판을 만들고요. 말했던 게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넣어도 되고 하이그로시름 이렇게 모래가 아니라 자갈 같은 거 부숴서 돌가루들을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대중성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상 대리석 이상의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준다. 그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미술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잡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방수처리, 불연처리.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너무 화려하죠. 미술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미술품이라서. 그래서 아트월을 만든다. 뭐 거실금에서 그래서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톱밥 아니라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돌가루를 결합해서 만들어서 건축 내외장면, 건축 외에 그 대리석 앵커로 박잖아요. 근데 그거 부분을 대체를 하는 거죠. 하이그로시로 해가지고 좀 얇게 이런 부분 건축의 어떤 벽면 부분들, 거실벽, 또 욕실벽, 그래서 타일처럼 만들어서 타일을 대체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트월을 만드는 거예요. 미술품을 지향하는 거예요. 회사별로 얼마나 미술품을 지향하느냐. 화려한 무늬가 싫으면 좀 무난한 무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돌가루를 섞어서 미술을 지향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톱밥 자체로 만들어도 되고요. 톱밥과 종이펄프를 합한다든지 거기다 돌가루를 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알갱이 넣어줘도 상관없고 섬유줄을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거실 벽에도 주방 벽에도 타일처럼 이렇게 사각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바닥재로 이렇게 욕실 바닥도 하이그로시를 하고 이거는 바닥재로 또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탁탁탁 붙이는 형태로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가공을 넓게 해서 깔아주는 형태도 되겠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속거보드하고 합판을 대체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거보드하고 지금 합판도 지금 쓰고 있으므로 방수 처리를 해서 판다. 이게 참 아이디어예요. 속거보드 물에 잘 젖는데 방수 처리 코팅을 해서 속거보드를 판다.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톱밥 하이그로시에다가 이게 타일처럼 만들어서 그냥 타일로 해도 되고 좀 큰 사이즈로 해갖고 욕실 가공이 쉽게끔 만들어서 타일 그냥 하이그로시 아주 얇게 플러스 돌가루죠. 돌가루에 결합을 해가지고 욕실 전체를 이렇게 사이즈로 딱 잘라가지고 사이즈를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벽면도 이런 식으로 전체 큰 사이즈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이즈는 작은 타일처럼 만들어준다. 또 타일에다가 도자기 구울 때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좀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도자기의 색깔 그렇죠. 도자기에서 나오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돌가루를 넘어서 천연 대리석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걸로 욕실 타일을 쓸 수도 있고 주방 타일을 쓸 수도 있고 거실에 바닥재로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건축 외장재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외장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공을 하고 이게 모든 형태의 목재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자, 소파뿐만 아니라 가구는 다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하이그로시 해도 되고 그냥 톱밥과 종이 펄프 또는 톱밥 자체, 톱밥과 돈가루, 종이 펄프 돈가루 이런 식으로 해요. 또는 플라스틱 알갱이, 또 하이그로시 형태로 같이 섞어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두께는 얇게 문도 할 수 있고요. 문 같은 것도 ABCS 수지 대신 이 문을 만들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회사별로 경쟁이 붙을수록 굉장히 아트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술품을 지향하는 거죠. 모든 건축자재의 내장재를 색깔도 그렇고 미술품을 지향하는 겁니다. 미술을 내가 그려놓은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술 지향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술품을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뭐 이것을 식탁 아니라 그것도 식탁 그 식탁이 대리석을 대체해서 대리석 비싸잖아요. 그래서 돌가루는 그냥 잡돌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톱밥 형태로 만들 거니까 뭐 비싼 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종 잡목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종 잡목을 가지고 만들고 종이 펄프 뭐 폐지나 뭐 아니 뭐 새거 쓰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종이 부분에도 돌가루가 들어가서 다 이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는데 여기도 아주 얇잖아요. 돌가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두텁게 만들면 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텁게 만드는 건 없겠죠? 돌가루에 들어간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트를 지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술품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아트를 지향. 포인트 벽지로 들어가도 되고요, 식탁으로 들어가도 되고, 너무 화려한 무늬가 싫으면 무난한 무늬로 가공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어쩐 그 UFO용 원반형이라니까 UFO라니까 거부감이 좀 심하신가 봐요. 저는 UFO는 나치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서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종의 그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계인 거짓말. 그래서 원반형 동그랗게 비행체를 만들어서 연소실을 앞뒤 이렇게 연소실을 제가 연소실은 뭐 그냥 뭐 연소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열을 이쪽으로 분사를 해주면 이게 수직이 착륙이 되는 겁니다. 그 크기는 뭐 이 정도 다 비슷하겠죠. 하나가 아니라 연소실을 여러 개를 놔주는 거예요. 토치처럼 내 토치를 이해하기 쉬우라고 토치를 한 거지 토치식은 아닙니다. 예. 연소실에 들어가서 연료만 공급해주면 여기서 분사하고, 불꽃이 분사하느냐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느냐 엔진을 움직이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수소 산소다 이렇게 봤을 때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중간 저장소가 연료 중간 저장소가 있고요, 또는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제 특유의 구조죠. 또는 이렇게 뭐 LPG 산소 이렇게 섞어주는 우라늄 분말,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석탄 분말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석탄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왠지 좀 까매지겠지. 네, 그 다음 수소는 불안가스가 2대1이에요. 수소 1, 2, 산소 1인데 이건 고정관념을 깨라. 수소 10, 산소 1도 불안가스다. 산소 이게 전세계 특허예요. 이렇게 아이디어 아는 만큼 보인다. 남들이 몰랐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를 고지식한 것을 내가 깨버린. 20 수소 20, 산소 1도 불안가스다. 수소 40, 산소 1, 수소 100, 수소 70, 산소 1도 불안가스다. 그 다음에 무기급으로 만들 때는 수소 1, 산소 1도 불안가스다.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라늄 분말로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라늄 분말하고 산소를 섞어갖고 알갱이 캡슐 안에 넣어놓고 수소 알갱이 넣어놓고 수소 알갱이를 안에다가 액상으로 넣어놓고 거기다가 장약 같은 거 넣어놓으면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소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오면 수직 이착륙이 되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여기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위에서 이렇게 위로 분사하면 밑으로 기행체가 전후 좌우로 이렇게
자동차 앞에, 뒤에, 옆에, 위 아래로 연소실을 놔가지고 분사하는 겁니다. 자동 전투기 엔진 불꽃 나오는 것처럼 분사를 하면, 그렇죠. 앞에 이쪽에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분사는 이쪽으로 가고, 위에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그렇죠. 엔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엔진은 가장 간단한 연료만 공급하면 다 탑니다. 엔진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점화 스위치, 그 다음에 선풍기처럼 강중약, 약불, 중간불, 강한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어느 연소실은 하나 좀 중단하지 않고 최대 속도를 넣으면 전체를 풀가동하는 연소실 다 5개다 그러면 5개 풀가동, 어떤 거는 두 개만 가동, 한 개만 가동, 이런 식으로 수직 이착륙, 또 밑에 있는 것을 가동시키면 수직 이착륙, 위에 있는 걸 가동시키면 밑으로 내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후 좌우 위 아래로 놓는 이런 연소실 형태의 놓는 것은 전 세계에서 특하다. 어떤 비행체를 만들 때도 이것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렇죠. 항공모함처럼 1km, 2km짜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제 아이디어고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다들 엔진을 둬야지 이게 분사가 되는 거야 라고. 근데 바보 새끼들. 바보입니다 그거는. 연소실, 그렇죠. 불꽃이 분사하느냐 엔진이 분사하느냐. 불꽃이 분사하는 거겠죠. 연료만 공급해주면 타면 그 비행체를 움직일 만한 충분한 힘이 되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체 엔진을 다 둬야 된다고. 블레이드 없어도 됩니다. 블레이드를 통해 산소를 들어올라 그러니까 산소를 섞어주면 됩니다. 수소 중간 연료 조정소에서. 그렇죠. 가장 간단한 점화 스위치, 그 다음에 약불, 중간불, 강불. 또 어떤 연소실 5개 있다면 2개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밑에 있는 연소실을 움직여서 수직 이착륙을 할 것이고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분사해서 기체를 들어주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넣는 구조. 이것을 전후 좌우 사방으로 놓거나 또는 뭐 숫자를 많이 해야 돼. 기체를 밑으로 놓지 않고 수직 이착륙을 그대로 밑에 불꽃을 태우지 않고 수직 이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불꽃 형식으로 해도 되는, 밑에가 타니까 개인 비행체 같은 거 곤란하겠죠. 도로 같은 데서. 그럴 때는 열만을 내뿜어서 그것도 타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갖고 개인용 비행체는 그렇게 하라고 허가가 이제 안 날 수도 있어요. 군사용으로만 그렇게 불꽃 점화식으로 양 비스듬히 사선으로 불꽃 점화해서 위로 띄우는 수직 이착륙이 될 수도, 밑으로 하는 그런 수직 이착륙. 개인용 비행기는 프로펠러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펠러도 선풍기 프로펠러에다 가운데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두텁게 밖으로 가서 넓게 만들어주고 조금만 보조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면 다 제 겁니다. 제 기술입니다. 알았죠? 헬리콥터도 보조 날개 달아주고, 비행기 일반 여객기라든지 전투기를 비행기에다 보조 날개를 달아서 비행기를 추가적으로 띄워주는 양력을 얻고 공기를 이렇게 뒤로 흘려보내는 추력을 넣는다면 그것도 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옆에다 놓든 어땠다는 게 상관이 없다. 보조 날개를 두는 것, 그거 자체가 특하다. 노에다가 보조 날개. 네. 뭐 기존에 이렇게 뭐 회전체를 갖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를 놔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회전체를 만드는 그런 특수한 구조. 그것도 비행체 안에 잠수함 안에서 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이게 회전체를 여러 개 놔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스쿠리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죠. 스쿠리 현상을 이뤄서 소나에 들키지 않고 열러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비행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 특화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지금까지 다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그야 그 관련된 지식이 없었겠죠. 저는 이제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상식선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상식선 안에서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저는 뭐 그 과학만 하는 건 아니고 의학도 하고, 의학도 다 해보세요. 다 치료됩니다. 엉터리를 만들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과학적인 합리적. 제가 UFO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UFO라고 하니까 거부감, 저는 나치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행기 뭐 지금 전투기도 엔진 2개 갖고 돌고, 보다 열차도 앞에 뒤에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여객기도 몇백 명 띄어서 움직이는데 몇천 명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업적인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지. 몇천 명 뭐 태워갖고 올라가는 그런 비행체 못 만들겠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륙간 이동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가스 혁명, 풍력과 수력을 결합해서 풍력을 이렇게 바닷물 같은 데다 그러면 이렇게 2m, 3m짜리 수로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 물레방아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두는 겁니다. 작은 거를.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자전거 바퀴만 돌려도 생산하게끔. 풍력도 이렇게 장대처럼 위로 딱 세워가지고 자전거 바퀴만 돌아가게끔 해도 생산되게끔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숫자를 많이 해요. 기둥을 세워서 산이든 무인도가 됐든 해변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이게 전기 전송 기술을 그 안에서 전기가 전송될 때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되죠. 그 안에 방수 밀폐가 필요하겠죠. 바닷가니까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전기를 증폭시켜주는 이런 전기선의 구조, 이것도 전 세계 특허입니다. 얇고 두텁고 얇고 두텁고 이렇게 전기를 증폭시키고 기계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전봇대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축적하고 증폭하는 일을 지하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가 없이도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 차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선에 이거 거의 송전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도 물도 이런 식으로 수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넓은 경작제 몇 킬로미터도 가죠. 지 스스로 물이 흘러요. 축적되고 증폭되고 다시 휘축되고 이런 식으로 안에는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더 좋고 콘크리트 수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성이 있습니다. 2m, 3m 정도 물레방을 수없이 두고 그래서 농 경작지에 그냥 몽골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호스를 놔주면 거기서 알아서 위치가 물 스스로 뿌려줍니다. 수시로 점사처럼. 그럼 얼마나 사람 전기적인 에너지나 화학적, 그러니까 석유 화학적인 에너지, 석유 부분 안 쓰고 저절로 물길이 돌려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층층층층층 해서 이렇게 이제 위로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그러면 하류 내려갔다 상류로 올라. 이게 전 세계 특허입니다.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끝이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류로. 이게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풍력 발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이게 풍력 발전하는 이것도 반도체 기술을 써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시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깥의 날개 부분은 크고 중간 이렇게 해서 홈을 파주고 여기다 매듭 구조를 넣어주고 이게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겠죠. 풍력 발전이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도. 세탁기의 대나무 매듭처럼 길게 대나무 매듭을 길게 해가 접어가지고 밑에 부분은 두텁고 위에 부분으로 얄쌍하게 해서 세탁물 회전시켜서 위로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올려주는 거죠. 세탁기. 그 다음에 여기 배낭 마두처럼 만들어준 것을 부딪혀서 세탁도 잘 됩니다. 이런 구리선에 이렇게 점 찍거나 네모나고 네모 모양을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모 점 찍거나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넣거나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스티커를 주면 여기다 매듭을 넣어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 저장소 해가지고 분사시켜주는 구조, 여러 개로 분할해 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 통로를 높였다 좁혔다 하는 이런 제 특유의 구조, 이것은 전 세계 제 특허. 어떤 반도체 기판 이것도 쓰시면 엄청 속도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 전기선 부분도 두텁거나 얇은 구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제 구조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저는 디자인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두텁고 얇은 부분이 왜 그 제품에 들어가야 되는. 기존의 전기선은 다 똑같은 구조인데 기존의 전기선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 두텁게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제품이. 그러나 두텁거나 얇게 이렇게 차이를 둬서 가동을 시키는 이런 행위는 전 세계 제 특허를 침해하는 겁니다. 힘을 전기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제 구조를 침해하는 모든 제품과 부품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 구조, 매듭 구조, 층층이 기술,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서로 틀리게 간격을 만들어놓은 이런 기술도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해서 크고 중간 적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들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오목홈이 다 들어갑니다. 골프공처럼. 골프 오목금 좀 파주면은 골프 채도 그렇고 오목금 파준다 그랬죠.
나사선도 이렇게 나사선도 가운데 오목홈을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홈 봐주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